이때가 2021년 불장이고요. 요때가 2017년 불장이거든요. 보시면 최고점을 완전히 돌파해낼 때 급상승이 있었죠. 여기도 최고점 돌파해낼 때 급상승이 있었죠. 이번에도 물론 최고점 저는 돌파하자마자 막 갈 줄 알았는데 2달 정도 조정이 좀 세게 있었어요. 이 정도면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저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고요. 뭐 한두 달 안에 다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와 트위터에서 제 글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스터 크립토라는 트위터가 올린 글인데요. 뭐 트위터 이름이 X라고 바뀌었는데 X가 입에 잘 안 익어서 그냥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이제 사이클의 중요한 부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때 보면은 이때가 2021년 불장이고요. 요때가 한 17년 불장이거든요. 내년쯤에 이제 2025년이 되는데 조금 당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거든요. 보시면 최고점을 완전히 돌파해낼 때 급상승이 있었죠. 여기도 최고점 돌파해낼 때 급상승이 있었죠. 이번에도 물론 최고점 저는 돌파하자마자 막 갈 줄 알았는데 2달 정도 조정이 좀 세게 있었어요. 2달이 넘었습니다. 벌써 한 2달 반 정도. 요 정도면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저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고요. 뭐 한두 달 안에 좀 다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 뚫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75K를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파라볼릭, 이게 포물선처럼 요렇게 상승하는 걸 말하거든요. 익스포넨셜이라고도 하고, 파라볼릭은 뭐 2차 함수 모양이고, 이건 지수 함수 모양인데 뭐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024년 가을쯤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아는 인플루언서나 전문가분들이 보고 있는 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진짜 유입세가 엄청나죠. 그냥 1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3억 달러, 2억 달러 막 계속 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도 2억 5천만 달러. 지금 자금 흐름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이분도 트위터이자 유튜버인데 되게 인기 많아요. 불장이 다시 오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지금 2빌리언이 들어왔습니다. 열흘 동안. 2,000밀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략 한 3조? 3조 정도의 돈이 미국의 ETF에서만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아직 크게 일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어요. 나는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트럼프가 크립토 쪽을 엄청 밀고 있어요. 이 영향으로 사실 바이든이 위기감을 느껴서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게 압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1등 공신이 트럼프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좀 또라이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하도 이렇게 크립토 좋다 하고, 트럼프 덕분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데 제가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가 좀 좋아졌어요. 좀, 옛날엔 엄청 비호감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괜찮은데? 대통령들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 덕분에 조 바이든도 좀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연일 크립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걸 되게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실제로도 이제 크립토 덕분에 시장 규모가 되게 커졌어요. 미국의 현물 ETF가 최근 열흘 동안, 최근 2주 동안
2조, 3조 되는 돈을 막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운용 수수료가 그것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되게 좀 미국이 크립토 쪽을 주도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큰 거래소가 아닌데 바이낸스가 되게 크잖아요.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엄청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ETF가 다 승인이 되고 하면은 그러면 거래소는 뭐 먹고 살지? 거래소는 그럼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야?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다 거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잖아요. 어찌됐든 현물을 사야 되죠. 고객들이 ETF를 매수하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대부분 다 코인베이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코인베이스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도 호재죠. 그럼 우리나라 회사는 어떠냐? 뭐 두나무 같은 업비트가 두나무죠. 두나무는 그럼 좋냐? 두나무에는 뭐 이것만 보면 악재일 수 있죠. 하지만 뭐 두나무는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돈 너무 잘 버는 기업이라서. 하여튼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크립토 산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들을 좀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이거든요. 이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GBTC 한 28만 9천 개. 그리고 아이비트, 블랙락이죠. 블랙락이 28만 7천 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28만 9천 개고요. 그리고 블랙락이 28만 7천 개입니다. 진짜 들어올 때도 그레이스케일은 쥐똥만큼 들어오거든요. 나갈 땐 팍팍 나가지만. 근데 블랙락은 들어올 때 팍팍 들어오잖아요. 보시면 요즘에 블랙락이 흐름이 되게 좋아요.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5월 21일에 거의 3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죠.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 1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되게 흐름이 요즘에 좋습니다. 근데 겨우 뭐 한 2천만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거는 정말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빠르면 한 일주일 후면은 블랙락이 1등으로 다시 올라설 거라고, 다시가 아니죠. 잠깐 이겼었던 적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한 회사가 이제 블랙락이 되는 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아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21만 4,400개. 요즘에는 좀 매수가 좀 조용해졌어요. 하여튼 요게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이 앞으로 미래까지 다 발행이 되면은 2,100만 개거든요. 지금 21만 4천 개가 넘었으니까 1% 이상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거죠. 1%. 대단하죠.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주식을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피델리티죠. 피델리티가 16만 1000개.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한 30만 개 가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이 28만 9천 개, 블랙락이 28만 7천 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테더가 의외로 되게 많이 갖고 있죠. 테더. 얘는 뭔데 7만 5천 개나 갖고 있나? 테더의 좀 모델을 좀 알려드릴게요. 테더. 테더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USDT입니다. USDT. 이게 테더인데 이거 달러 아니에요. 이것도 코인입니다. 테더는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의 국채를 사요.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 테더를 발행을 합니다. 국채는 이자가 있잖아요. 요새 이자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대략 한 4.5%? 요 정도 연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 국채를 담보로 테더를 발행해 준 다음에 이자는 얘네들이 다 먹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내는데 돈은 지들이 벌어.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쪽의 비즈니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페이팔이라던가, 페이팔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테더는 우리가 투자하기 좀 어려우니까. 근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상장이 돼 있잖아요. 요런 거 투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페이팔 주식은 없거든요. 페이팔 주식도 좀 살 걸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 국채 이율은 앞으로 조금 떨어지겠죠.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 이렇게 이자 받은 걸로 공돈이잖아요. 이거 되게 비즈니스 모델 좋죠. 이렇게 생긴 공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게 테더에서 모은 비트코인이 7만 5천 개가 된다는 거죠. 너무 부러워요. 공돈으로 사가지고 비트코인 7만 5천 개나 모았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마라가 아마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채굴 기업입니다. 채굴 기업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채굴 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반대인 것 같아요. 얘는 계속 매수하고 바이 앤 홀드 하잖아요. 얘는 매수만 합니다. 매도를 안 해요. 반대로 마라톤 같은 데는 얘네는 매수를 안 합니다. 왜냐면 채굴을 하니까. 매수를 안 하고 매도만 합니다. 오로지 매도만 하는 기업. 글쎄요. 매도만 하는 기업을 비트코인이 좋다고 보는데 산다. 이게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채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요. 저는 만약에 산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더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페이팔 요런 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자 수익이 생긴다면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은 저는 페이팔도 좋게 보일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안 보이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게 이자 수익으로 비트코인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나오면 페이팔도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만 갖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사면은 여러모로 더 좋잖아요. 공돈으로 비트코인 계속 사는 거니까. 만약에 테더가 나중에 상장이 되면 전 테더는 좀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얘네 영업이익이 요즘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국채 수익률이 높아져갖고 나중에 이자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는 수익성이 지금보다는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놔서 그 수익이 향후에 엄청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죠. 마이클 세일러. 이제 완전 인플루언서예요.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이 사람 기업가였는데 이제 좀 은퇴했죠.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냥 회장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그냥 대주주죠. 대주주. 아직 CEO인가 보네요. 네.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전 세계에 비트코인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합하면 거의 100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하고 있는 게 110만 개라고 하거든요. 110만 개. 이제 10만 개만 더 추가되면 이런 추세로 가면은 10만 개 한두 달 내에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유입량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가 되고 나면 이제 사토시가 보유한 거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미국 거고요. 네, 주요 기업들로는 블랙락 아까 보여드렸죠. 28만 7천 개, 그레이스케일 28만 9천 개, 피델리티가 16만 1천 개, 기타 아크나 비트와이즈 이런 데가 한 4만 개, 3만 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물량을 이렇게 다 합해 본 거예요. 얘네들도 좀 많이 갖고 있는 애는 한 2만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은 한 99만 1천 개다. 이거 100만 개 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700개? 네, 요 정도만 더 모으면 이제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사토시가 갖고 있는 물량, 잠긴 물량이에요. 네,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물량이 한 110만 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네, 요런 것들을 네,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네,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 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네,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네,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